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심주비 심리상담 발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특별한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책 스스로 치유하는 뇌 두 번째 시간이에요. 토마티스 훈련이 자폐 증상 혹은 ADHD, 난독증 혹은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귀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토마티스는 그걸 듣기의 귀 그리고 몸의 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을 의미해요. 토마티스 박사가 듣기의 귀라고 얘기했던 달팽이관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소리를 감지해요. 그리고 몸의 귀라고 불렀던 전정기관은 20헤르츠 이하의 주파수를 감지하거든요. 근데 20 이하면 소리가 아니라 리듬이나 진동으로 느껴져요. 토마티스 박사가 전정기관을 몸의 귀라고 부른 이유는 그 안에 세방고리관이 몸의 나침판 기능을 하기 때문이에요. 방고리관은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공간에서 몸의 위치, 그리고 중력이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데요. 세 개의 관 중에서 하나는 수평면의 움직임을 감지하고요. 다른 하나는 수직면의 움직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움직이는지 뒤로 움직이는지를 감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정기관에서의 신호가 신경을 따라서 뇌관에 있는 전정핵이라고 하는 특화된 신경세포 다발로 가게 되는데요. 전정핵이라는 거는 신호를 처리하고 근육에 명령을 내려서 근육을 조절해서 균형을 잡게 해줘요. 그래서 이런 전정기관 덕분에 이렇게 수직으로 서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 세방고리관, 그리고 발바닥, 눈으로 들어오는 입력이 통합돼서 균형 감각을 만들게 돼요. 이런 방고리관이나 발바닥이나 눈, 이 세 가지는 공간에서의 위치에 대한 감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통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걸 의미하고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 스스로에 대한 인식도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폴 마돌은 말을 못하거나 미성숙하거나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와 작업을 할 때 토마티스 훈련과 함께 그네에 태워서 움직이게 하면 아이들이 언어적으로 자극이 되는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전정기관과 달팽이관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도와줬기 때문에, 즉 전정기관,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전정에 자극을 주는 게 언어 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토마티스를 끼고 감각통합 훈련을 받거나 혹은 집에서 토마티스 훈련을 할 때 몸을 잘 움직이게 해주면 언어적으로 더 도움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전정기관이 건강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회전 의자에 앉혀서 빠르게 돌렸다가 갑자기 세우게 되면 눈이 회전하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여러 차례 빠르게 돌아가요. 이런 정상적인 반사를 회전 후 안진이라고 하는데요. 전정기관이 몸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눈에게 바라보는 방향을 다시 조정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정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아이들은 아무리 회전을 많이 시켜도 회전 후 안진이 잘 안 나타날 수 있어요. 토마티스 훈련을 통해서 좋아진 아이의 예가 나오는데, 그 아이가 처음에는 아무리 돌려도 눈이 고정된 상태, 즉 회전 후 안진이 나타나지 않다가 토마티스 훈련을 받으면서 회전 후 안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만큼 전정 감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발달이 느리거나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가지면 언어나 인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언어 치료, 인지 치료 이런 걸 많이 권하게 돼요. 근데 토마티스 훈련은 사실은 잘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치료 중에 하나고, 왜 아이들한테 토마티스 훈련을 해야 돼? 그게 왜 도움이 돼? 라고 의문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뇌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뇌에는 대뇌 피질이 있잖아요. 특히 전두엽에서 추상적인 사고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고차원적인 기능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 피질 밑에 있는 피질 하 영역이 있는데요. 소리로 하는 이 토마티스 훈련은 피질보다는 피질 하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피질 하 영역은 원시적이고 덜 발달된 뇌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질 하 영역은 뇌에 굉장히 깊숙이 묻혀있기 때문에 이 피질 하 영역의 역할을 제대로 관찰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피질 하 영역은 동물들의 유일한 뇌 구조물이거든요. 근데 동물들은 인간처럼 그렇게 복잡한 사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모든 고차적인 사고 활동은 대뇌 피질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피질을 자극할 수 있는 치료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피질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토마티스 훈련 등으로 소리를 통해서 피질화 영역을 자극하면 어렸을 때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의 고차적인 정신 능력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피질화 영역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뇌 부위의 연결을 보여주는 특수한 MRI를 사용해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자폐증 아이들의 경우에 좌방구의 언어 부위와 우방구의 언어 부위가 뇌의 보상중추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나 목소리를 처리하는 뇌의 부분을 보상중추랑 연결하지 못하는, 그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말하는 게 즐겁지 않은 거죠. 말을 해도 보상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 책을 쓴 노만 도이지 박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말의 기쁨, 즉 의사소통의 기쁨이겠죠. 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아이는 다른 사람과 유대를 맺는 능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해요. 실제로 목소리가 부모 자식 간의 유대감을 만들고 목소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유대감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는데요. 2010년도에 한 연구에서는 자폐 증상이 없는 일반적인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에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된대요. 옥시토신은 차분하고 따뜻한 기분을 만들어주고 온화한 감정과 믿음을 증가시키는 뇌의 화학물질이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켜주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옥시토신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에 대한 유대감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잘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옥시토신의 수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옥시토신의 수치가 낮으면 목소리를 통한 유대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많은 자폐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목소리에 대해서는 별로 즐거움을 갖지 못하고 관심이 없지만 소리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신경과학자인 스티븐 포지스에 의하면 특정한 소리 주파수 범위가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거나 위험하다고 느끼는 감각과 연관이 된다고 해요. 각각의 생물 종마다 포식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포식자가 내는 소리는 그 생물에게 싸움 도주 반응을 일으켜요. 그 소리를 들으면 아, 내가 잡아먹힐 수도 있구나 하기 때문에 싸우거나 도망가야 되는 싸움 도주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건 그만큼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고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즉 소리를 처리하는 청각피질과 뇌에서 위협을 감지하는 체계에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폐 증상이나 학습장애 혹은 언어 발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중이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우리 귀에 보면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이의 근육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중이의 근육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막을 조절해 주거든요. 붓 같은 것도 이렇게 표면이 느슨하게 되어 있을 때는 소리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이의 근육이 해주는 역할 중에 하나는 불필요한 저주파 소리들이 들어왔을 때는 고막을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소리, 의사소통에 필요한 그런 소리들은 상대적으로 고주파거든요. 그런 고주파 소리가 들릴 때는 고막을 팽팽하게 해줘서 소리 전달이 잘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폐 증상이나 학습장애, 언어 발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중이염에 걸려서 이 근육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경우에는 저주파 음들이 굉장히 잘 통과하고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에 필요한 그런 소리들은 전달이 잘 안 되게 돼요. 저주파음은 고주파음을 덮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공청소기나 알람같이 연속적인 저주파음에 굉장히 과민해지는 거예요. 그 소리의 영향을 더 훨씬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종마다 포식자가 내는 소리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이 저주파 소리들이 포식자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낮은 주파수대의 소리가 걸러지지 않고 많은 영향을 주면서 고주파까지 덮어버리고 이런 저주파 소리 자체가 포식자를 생각하게 하는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굉장한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소리에 영향을 받는 상태, 공격을 당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아이들은 그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긴장하고 싸움 도피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인 관계를 원활히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토마티스 훈련을 통해서 이 중이의 근육들을 훈련시켜주면 저주파 소리는 걸러주고 의사소통에 필요한 고주파 소리는 잘 듣게 해주어서 이런 불안감은 없애주고 의사소통은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토마티스 훈련을 하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토마티스 훈련을 받게 되면 수면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들으면서 이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도 더 촉진시켜주게 돼요. 왜 그러냐면 부교감 신경계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말소리 정도의 높은 주파수에 집중할 때 사용하게 되는 중이 근육을 제어하는 뇌 부분을 조절하게 되고요. 목소리 표현이나 얼굴 표정에 사용되는 근육을 가동하는 뇌 부위도 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계의 상태가 되면 차분하고 침착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도 더 좋아지게 되죠. 토마티스 훈련이 학습장애나 사회관계, 우울증, 주의력결핍 장애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피질 하하 구조물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도 같이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